따라서 저는 우리 단체가 지금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엔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궁극적인 파트너가 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서구 세력 및 유엔과 일정 부분 협력은 해야겠지만 때로는 다른 목소리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가는 것도 성송만사에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얼마나 적절할지 모르겠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의 수준이 어떤 민주주의 시장경제 도입의 문제와 연계되어져 있거나 독재 타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점들 저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한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초연설자님께서도 이제 정권이 이제 붕괴된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가령 만약에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붕괴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방식의 북한 인권운동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 거냐는 거죠. 사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체제 붕괴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그나마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두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인권 운동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무기력한 수동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는 어떤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경력 삼아서 인권 운동을 했을 때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이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그것이 뭐 옳던 그르던 편의에 의한 것이면 어쨌든 그렇게 희망을 한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멀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시작점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독일이 통일이 된 지 벌써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출신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소외의식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 논의가 단순히 정권이 붕괴되고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논의, 즉 이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들의 인간적인 삶의 여건을 어떻게 조성을 해줄 것이냐. 김영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조정해준다,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공존한다라는 개념으로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결여된 보편적 인권 가치는 그저 허울 좋은 보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 테니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의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 북한 인권의 현실과 무관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게 인권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단순하게 정의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서로를 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성통면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북한 인권 운동을 넘어서 전체 인권 운동의 차원으로 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남한 인권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보 일부 그런 목소리들 혹은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 인권이 더 열악하다라는 전형적인 남남 갈등의 그런 논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인권의 우열을 가리는 식의 논의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북한 인권도 그냥 전체 인권 안에서 굉장히 공존하고 서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극단적인 주장들의 교집합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저는 남한의 인권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안보라는 명목하에 북한 인권도 그렇고 남한 인권 또한 억압을 당한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남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북한 인권 운동 진영이 그 진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폭만사에서는 북한인권운동에 치중한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남한 운동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탈북자 인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여성의 문제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실제로 한 70~80%가 여성임을 감안을 했을 때 단순히 탈북자 문제 혹은 인권 문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제별 위임에 대한 말씀에서도 여성 문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여성 문제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국내외 여성단체들의 경우 굉장히 오랜 운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서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어떤 특정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NGO의 그 특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인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북한 인권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남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가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GO 본연의 장점, 정치권이나 이런 것에서 독립적이고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세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단체가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성폭만사에서는 사회적 기업도 계속 생각해 나가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제 또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좀 더 교육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